미국 달러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피라미드 위에 떠 있는 섬뜩한 눈동자, 그 아래 새겨진 라티너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름, 새로운 시대의 질서라는 뜻인데요. 음모론자들은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결사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공화당 조지 부시와 민주당 존 케리가 맞붙었을 때 둘 다 예일대 비밀결사 스컬앤본즈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기자가 이에 대해 질문하자 두 사람 모두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며 웃어넘겼는데, 미국의 최고 권력을 다투는 두 후보가 같은 비밀 조직 소속이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하지 않습니까? 1785년에는 한 밀사가 비밀 문서를 프랑스로 운반하던 중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회원 명단 때문에 일루미나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이 숨어든 걸까요? 오늘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비밀 결사들의 실체와 그들이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달러 지폐를 손에 쥐고 뒷면을 살펴보면 정말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왼쪽에는 미완성 피라미드가 있고 그 꼭대기에 빛나는 눈이 떠 있습니다. 이 눈은 섭리의 눈이라고 불리는데, 일루미나티가 사용했던 상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피라미드 아래에는 로마 숫자로 1776이 새겨져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게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해라고 설명하지만, 공교롭게도 일루미나티가 공식적으로 창설된 해 역시 1776년입니다. 독수리 위에는 13개의 별이 있고 피라미드는 1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수리가 준 올리브 가지의 잎도 13개인데 미국이 13개의 식민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일루미나티의 위계의 구조가 정확히 13단계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죠. 더 놀라운 건 지폐 오른쪽 상단에 아주 작은 올빼미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이 올빼미는 고대 아테네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일루미나티가 자신들의 식별 상징으로 사용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화폐 디자인을 담당하는 조판 인쇄국은 1862년부터 달러 지폐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이후로 1달러 지폐의 기본 디자인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보안 기능만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습니다. 매일 3,500만 장의 지폐가 인쇄되고 그중 500만 장이 1달러 지폐인데, 음모론자들은 비밀 결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에 자신들의 지배를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 넣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죠. 물론 미국 당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모든 상징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을 뿐 일루미나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일루미나티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루미나티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8세기 독일의 작은 도시 잉골슈타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유럽은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고,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기존의 왕정과 교회 권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교회법과 실천 철학을 가르치는 유일한 세속 교수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모두 성직자인 환경에서 바이스하우프트는 교회의 교리와 정신적 정체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는 변화를 원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였죠. 바이스하우프트의 머릿속은 계몽주의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는 막막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몇 년 후 성난 군중이 피를 흘리며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되지만 바이스하우프트는 폭력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구상한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는데, 내부에서 국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비밀 결사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그의 비전은 고대 아테네를 모델로 한 이성에 기반한 국가였는데, 이는 계몽주의 이상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1776년 5월 1일 바이스하우프트는 자신의 학생들을 설득해 비밀 결사를 창설했고, 이 조직에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의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가 세운 것은 단순한 비밀 클럽이 아니라 사실상 비밀 정부였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충격적인 발상이지만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처럼 단순히 3단계가 아닌 무려 13단계의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신입 회원은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만 가장 큰 비밀을 알 수 있었죠. 회원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 하도록 장려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배신자를 빠르게 색출해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그리스식 암호명을 사용했고 일반 시간과 다른 자체 시간 체계까지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병렬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였죠. 일루미나티는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성기에는 약 2,000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철학자 고트프리트 헤르더, 영향력 있는 교육자 하인리히 페스탈로치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특히 프리메이슨에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빼내왔는데, 오랜 전통의 프리메이슨이 지루하다고 느끼던 사람들은 일루미나티의 급진적인 비전은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빼내올 수 있었죠. 독일 고타에 있는 프리덴슈타인 궁전의 기록 보관소에는 일루미나티의 실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 암호화된 문서들을 해독하면서 조직의 내부 작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지배욕이 강한 인물이었고, 고대 아테네인들과 그들의 사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의 올빼미를 조직의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올빼미는 지혜를 상징했고, 일루미나티는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긍정적인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의 계획은 대담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시대의 맥박을 정확히 짚어냈고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사회 변혁을 꿈꿨습니다. 그는 계몽주의가 승리하기까지 20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커지고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당연히 저항도 거세졌는데요. 절대 권력을 쥔 군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1785년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루미나티의 밀사 한 명이 비밀 문서를 프랑스로 운반하던 중 벼락에 맞아 죽은 건데요. 경찰이 그의 시신을 수색했을 때 회원 명단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조직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창설된 지 불과 10년 만에 일루미나티는 금지되었고, 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었죠. 목숨이 위태로워진 바이스하우프트는 장인으로 변장하고 잉골슈타트를 탈출해 고타로 도망쳤는데,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일루미나티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바이스하우프트가 도망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지도자들과 접촉한 것입니다. 독일 고타의 기록 보관소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보낸 3통의 편지가 존재하는데, 이 편지들에서 일루미나티는 미국의 엘리시움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식민지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었죠. 문제는 이 요청에 대한 프랭클린의 답장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요. 이 사실이 엄청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일루미나티 회원들이 신대륙으로 탈출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정말로 미국 달러 지폐에 자신들의 상징을 새겨 넣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상당수가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에서 많은 회원을 영입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두 조직 사이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일루미나티와 연관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프랑스 혁명인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배후에 일루미나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바이스하우프트가 밀사를 프랑스로 보낸 이유가 바로 혁명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혁명 당시 사용된 구호들과 일루미나티의 교리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거든요. 자유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은 일루미나티가 추구하던 계몽주의 이상과 정확히 일치했고, 왕정과 교회의 권력을 타도하려는 목표 역시 동일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한 시대 정신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일루미나티가 프랑스 내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이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죠. 미국에서 일루미나티와 연관된 가장 유명한 조직은 바로 스컬 앤 본즈인데요. 이 조직은 1832년 윌리엄 러셀이라는 학생이 창립했습니다. 러셀은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독일에서 1년간 유학하면서 어떤 학생 비밀 결사에 가입했다고 전해지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 조직이 바로 해산된 일루미나티의 후신이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스컬 앤 본즈의 로고 아래에는 항상 32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고대 아테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가 죽은 해인 기원전 322년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루미나티 역시 고대 아테네를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삼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유사점들이 두 조직 사이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스컬 앤 본즈를 연구한 작가 알렉산드라 로빈스는 이 조직을 취재하면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150명 이상의 회원들과 인터뷰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전화를 끊거나 협박을 하거나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려는 걸까요? 죽음의 형제단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직은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데, 1970년까지는 회원 명단이 공개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봉인되었거든요. 내부는 해골과 뼈로 장식되어 있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섬뜩한 건 내부에 아돌프 히틀러가 사용했던 식기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인데요. 이 조직이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대목이죠. 스컬 앤 본즈의 가장 핵심적인 의식은 바로 고백의식인데요. 신입 회원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을 모두 털어놓아야 합니다. 성적 취향부터 가족사의 치부까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고, 이 내용은 검은 책이라 불리는 기록물에 영구히 보관되었죠. 영화 굿 셰퍼드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한 것처럼 회원들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을 평생 묶어두는 심리적 족쇄가 되는 겁니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자신의 치부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은 일루미나티가 회원들을 통제하던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한데,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 하도록 장려하며 비밀 공유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스컬 앤 본즈 출신들이 미국 권력의 핵심부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는 정말 놀라운데요. 조지 H.W. 부시와 조지 W.C. 부시 두 대통령이 회원이었고, 존 케리 전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CIA와의 연관성도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스컬 앤 본즈가 정보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는 인재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조직 내에서 형성된 강력한 유대감과 비밀 유지 능력,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점이 정보기관 업무에 이상적이라는 거죠. 2004년 대선에서 부시와 케리가 맞붙었을 때 두 사람 모두 스컬 앤 본즈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누가 이기든 결국 같은 비밀결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현대에 들어서도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예계와 관련된 의혹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욘세가 2013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피라미드와 삼각형 제스처를 사용했을 때 일루미나티 상징이라는 주장이 쏟아졌고, 제이지가 자주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손동작 역시 일루미나티의 전능한 눈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레이디 가가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오컬트적 이미지들, 리한나의 공연에서 보이는 피라미드 조명, 케이티 페리의 이집트풍 무대 연출들이 모두 일루미나티와 연결되어 해석되고 있죠. 물론 이런 주장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라고 일축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것이야말로 대중에게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은밀히 알리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하나는 태양의 사원이라는 커트 집단인데요. 1990년대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70명 이상의 집단 자살 사건을 일으킨 이 집단은 장미 십자회의 사상을 차용했습니다. 장미 십자회는 일루미나티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신비로운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밀 결사인데요. 태양의 사원 신도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로의 이행이라고 믿었죠. 그들의 유서에는 장미 십자가는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것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 결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데 폐쇄적인 구조와 신비주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는 또 다른 조직은 보헤미안 그로브인데요. 매년 7월 캘리포니아 북부의 숲 속에서 미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기이한 의식을 치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대기업 CEO들, 유명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이 모임에서는 거대한 올빼미 석상 앞에서 인형을 태우는 불의 의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한 잠입 취재 기자가 이 의식을 몰래 촬영하는 데 성공했는데 영상이 공개되자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올빼미는 일루미나티의 상징이기도 한데 미국 최고 엘리트들이 올빼미 앞에서 의식을 치른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계 경제 포럼이나 빌더버그 회의 같은 모임들도 현대판 일루미나티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거물들이 비공개로 만나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 명단은 일부 공개되지만 논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데 이런 불투명성이 음모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모임들에서 세계 경제 정책, 전쟁과 평화, 심지어 전염병까지 결정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빌더버그 회의 직후 주요 국제 정책들이 발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결국 일루미나티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들이 정말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비밀결사라는 개념 자체가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이시스 숭배에서 시작해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 중세의 장미 십자회, 근대의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리고 현대의 스컬앤본즈까지 비밀 결사는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이죠. 이들은 침묵의 벽 뒤에서 활동하며 일반인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들을 채워주었고 바로 그 비밀스러움 때문에 비밀 결사 자체가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만지는 달러 지폐 속에, 우리가 보는 뮤직비디오 속에,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들의 과거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